아래 중간에서 그 세척 날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입체 물살로 이렇게 싸주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강력하게 세척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입체 분쇄 방식 같은 경우는 위아래 중앙에서 세척할 때 이렇게 4단으로 입체 물살이 막 발산이 돼요. 그래서 일명 폭풍우 세척 물살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안쪽도 닦이지만 바깥쪽도 깨끗하게 닦이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안에 내부 공간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식기세척기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 처음에는 외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접시나 이렇게 판판한 거는 잘 닦여요. 근데 오목한 거는 잘 안 닦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는 식기세척기, 한국형 식기세척기를 구입하셔서 뭐 이렇게 오목한 접시들 이렇게 엎어놓는 기능도 있고요. 또 수저가 빠지지 않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런데요, 한 가지 걱정이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면은 손으로 그냥 설거지 쓱 하는 것보다 훨씬 물 사용량이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다 누구나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그런데요. 사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네요. 아마 한 연구소에서 실험을 한 것 같아요. 결혼 10년 차 주부의 설거지를 할 때 물 사용량과 12인용 식기세척기가 한 달 동안 물 사용하는 양을 비교를 했대요. 네네. 근데 우리의 예상을 깨고 식기 사용량이 약 17리터를 사용을 하고요. 식기세척기가요? 네, 식기세척기가. 예. 예. 그다음에 손주부가 손으로 세척을 할 때 60리터를 사용을 했답니다. 우리가 세척을 할 때 물을 틀어놓고 예, 세척을 예. 하잖아요. 흘려보내는 게 참 많잖아요. 그럴 때 누수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예. 또 그리고 실제 우리가 식기를 그 손으로 세척하는 것보다 이 세척기를 사용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절약되지요. 아마 이걸 1년 단위로 계산을 하니까 1년에 약 3주간의 시간이 남게 된다고. 그만큼 우리가 그 식기 세척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다는 얘기죠. 네. 저는 집에 식기세척기가 있어요. 네. 근데 그냥 식구끼리 아침 간단하게 먹고 이런 건 손으로 하는데 손님이 많이 올 때는 그야말로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를 음식물이 묻어 있으니까 제가 애벌 그 설거지를 한번 해요. 아, 애벌 설거지? 예, 이게 그대로 식기세척기에 들어가면 저 음식물 찌꺼기가 다 어디로 갈까 하는 염려 때문에요.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되나요? 네, 맞아요. 왜 그 냄비 같은 거, 솥 같은 거, 전기 밥솥 같은 것도 그냥 막 하면은 잘 안, 밑에 다 늘어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식기세척기 오래 사용하시려면은요, 애벌 설거지 불편하시도록 좀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애벌 설거지를 하시면 오물도 적고요, 또 고장률이 적기 때문에 오랫동안 튼튼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또 청소하는 거, 오물 걸러주는 게 몇 단계의 단계별로 되어 있는 거를 구입하시면 훨씬 더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가 용이한 것을 네. 구입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청소가 복잡하면 한 번 사용하고 다시는 사용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청소 날개나 노즐이나 이런 거 빼셔서 청소하시고 설거지 끝나실 때 꼭 그 걸릉망 청소하시는 거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게 참 궁금해요. 요거요? 네, 이게 뭘 씻는 어떤 도움 주방 살림살이에요? 이거 잘 모르시겠죠? 네. 이게 초음파를 이용한 과일 또는 이 채소를 씻을 수 있는 세척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교수님? 그렇죠. 예. 예, 사실 초음파라고 하면은요, 우리 귀로는 들리지 않는 그런 음파예요. 근데 이 물속에서 이 음파가 전파가 되면 그때 이 초음파의 압력으로 미세한 그런 기포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세한 기포들이 과일이나 채소의 표면에 있는 오염물질들과 부딪히면 그게 터지면서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소는 파괴시키지 않으면서 예. 그 오염물질만 흡착하는 효과를 갖죠. 사실 우리가 빨래를 하거나 그럴 때 방망이질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 효과랑 같은 원리로 그 오염물질이 제거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요. 아, 근데 뭐 사실 예. 무슨 과일 전용 세척기까지 그냥 손으로 쓱싹쓱싹 씻어서 먹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정말로 이걸 사용할 만큼 우리 건강에 위생상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실제 우리가 흔히 먹는 채소나 과일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세한 주름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손대지 못하는 그런 부위에 오염물질들이 붙어 있을 수가 있고요.
특히 그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농약 성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세척을 하더라도 잔류 농약이 남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 제거가 되지 않는 거죠. 일반 세척으로는 그 제거가 곤란한데요. 이런 초음파 세척기를 활용하면 그 부분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잔류 농약이 생기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대기업 같은 데서는 그 급식을 하는 대기업에서는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해서 채소를 세척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아하. 가정용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요. 예. 뭐 껍질이 있어서 그걸 제거해서 먹는 과일 같은 경우에는 덜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얼른 생각하기에 딸기가 떠올라요. 아, 딸기요? 네, 딸기는 왜 좋아하고 많은 분들이 하지만 그대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농약을 깨끗이 제거하는 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딸기를 그냥 넣어서 세척을 해도 되나요? 네, 딸기 같은 거는 무른 과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초음파를 너무 세게 돌리시면 네. 이게 표면이 더 물러질 수 있거든요. 네. 이럴 때는 조심하시고요. 좀 야채 버튼 기능을 눌러서 사용하시면 농약 없이 깨끗하고 싱싱한 딸기 드실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있는 기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이 요크루트 청국장 발효기계인데요. 네. 요즘 뭐 웰빙 트렌드에 맞춰서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살림 도구인 것 같아요.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예.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 또 어른들 모시고 계신 분들 이 기계 하나씩은 꼭 장만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요구르트 제조기나 청국장 제조기 구입하실 때 몇 가지 좀 따지고 구입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요구르트 제조기나 청국장 제조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구매 시에 보관이 편리한지 사용 방법이 편리한지 알아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용기가 인체에 무해한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플라스틱 제품도 나왔지만 그거보다는 유리나 제품. 예, 황토나 게르마늄 같은 거 사용하시면 훨씬 더 좋고요. 네. 또 청소가 요긴하게 뚜껑이 분리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안에 냄새가 배어있지 않은지 그것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청국장 제조기 같은 경우에는요. 맛은 있고 건강에 좋지만 냄새 때문에 아하. 꺼려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래서 냄새 방지 장치 기능이 있어요. 아. 그런 기능을 선택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발효식품이다 보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돼요. 35도에서 40도 정도가 발효가 제일 잘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품으로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네. 참 기존에 그 판매되는 그 제품들이랑 만들어서 먹는 거랑 글쎄요, 뭐 차이점이 제가 먹어봤을 때는 그냥 사서 먹는 게 더 제 입에는 맞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시판되는 그런 제품은 기호성을 향상시킨 제품이에요. 아. 기호성을 향상시켰다는 건 맛을 좀 더 좋게 하거나 두 번째는 모양을 좋게 하는 그런 물질들이 첨가된 거죠. 그래서 야쿠르트, 요크루트 뭐 그런 제품들의 예를 들어보면 네. 그 안에 착색료도 일부 좀 들어가 있고요. 네. 또 과즙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설탕이 들어가 있거나 또는 펙틴제 같은 물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물질들이 들어가 있으면 맛은 좋아지지만 네. 실제 칼로리는 좀 높아지는 그런 영향이 있지요. 예. 근데 집에서 만들어서 먹는 경우는 아무런 첨가물을 넣지 않은 경우는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주면 아이들은 먹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우리도 그렇게 그 맛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꿀을 꿀을 첨가하거나 넣고, 네. 네. 또는 뭐 잼 같은 걸 넣거나 또는 부드러운 맛을 더 주고 싶을 때는요. 연유 같은 걸 첨가하시면 단맛과 아울러 부드러운 맛이 더 첨가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요구르트 같은 걸 냉동시키시면 훌륭한 빈과로 아이들한테 또 먹일 수도 있거든요. 네. 유지방 함량도 적고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빈과를 줄 수 있죠. 또 청국장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시판되는 청국장의 경우는 발효된 상태에 제 입맛을 맞춰야 되는데 네네. 집에서 만들게 된다면 내 입맛에 그 청국장을 맞출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냄새가 좀 적게 나는 청국장을 원한다.